안녕 여러분, 똑순이에요.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기회 특별공급 제3탄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또 이 똑순이가 아주 쉽고 한방에 이해가 되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아시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가볼까요? 먼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 소형 주택과 소형 저가주택 요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요 공공분양 청약과 민영부분 청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하자면요, 이 소형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면 무조건 다 소형주택이에요.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은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지가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이며 소형 저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청약을 할 때 어떠한 제약이 있냐 하면, 공공분양에서 이 소형 저택은요 무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이나 모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형주택은 분류 자체가 가격과 상관없이 면적으로만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공공분양 청약을 하실 때 60제곱미터 이하는 자산 요건을 보거든요. 이 자산이 2억 1,500만 원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셔서 무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청약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산 요건의 기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공분양에서 이 소형 저가주택은요 유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이든 특별이든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순위나 생애 최초 등의 특별공급은 청약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민영분양에서 소형주택은요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분류가 돼요. 무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은요 민영분양에서 일반 분양은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 공급은 청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민영 부분은 일반 분양이든 특별 분양이든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것은 아시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형주택은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공이든 민영이든 특별 공급이든 모두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형 저가주택은요 유주택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과 특별 공급은 청약을 하실 수가 없고 민영 부분 일반 공급만 청약이 가능해요. 주택수 산정에 대한 조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청약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무엇보다도 추첨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시고요. 그만큼 특별 공급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공급 물량을 보자면 이번에 공공분양에서 20에서 25%로 공급 물량을 늘렸고요. 민간 분양 역시 공공택지에서 15%, 민간택지에서 7%로 공급 물량을 늘렸어요. 청약 조건을 보자면 공공분양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요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한부모여야 하고요. 근로자이시거나 자영업자이시거나 5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셔야 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 분양 역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민영 분양은요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이 되셔야 돼요. 소득 여건은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30% 이하였으면 됐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어요. 이 완화된 소득 요건을 보자면요. 공공분양에서는 공공분양 물량 중에 이 70%는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의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소득 130%의 공급을 한다고 해요. 민영분양은요. 공급 물량 중에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의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소득의 160%의 공급을 해요. 무려 소득이 160%까지 완화가 된 거죠. 그것도 추첨제로.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 결혼 기간에 비해서 자녀의 수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안 되시는 신혼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청약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소득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좀 더 많이 청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 또한 장난 아니게 높았고요.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뜨거웠던 별내자의 특별 공급 이 현황을 보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77호가 공급이 됐는데요. 여기에 무려 8,718세대가 청약 신청을 넣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청약 경쟁률이요, 기타 지역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타 경기도 순이었고, 당해 지역 경쟁률이 가장 낮았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청약 경쟁률 정말 살벌하죠.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는 다르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정말 말 그대로 모집 공고일 현재 분양권을 포함해서 상속 증여,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을 한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는 청약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때는 신혼부부 청약을 하셔야겠죠. 이 생애 최초 청약 자격 요건 중에요, 주택 소유에 대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이고요. 상속의 경우에는요, 주택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취득 후에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유 지분이 아닌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요, 주택 소유로 봅니다. 이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이나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명이 되지만 두 채 이상을 소유를 하시면 2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신 주택이요, 폐가가 되셨거나 멸실이 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시라면 멸실을 시키시거나 용도 변경을 하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소유하신 건물이요, 무허가 건물이라면 소유자분께서 해당 건물이 건축했을 당시의 법에 따라서 이 주택이 적법한 건물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하시면 예외적으로요, 무주택으로 보아서 생애 최초 청약 자격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은 하셨지만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혼인 사실에 대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으셔야 돼요. 모집 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요, 미혼인 자녀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이에요. 미혼인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혼하신 경우에도 당연히 청약은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주택 소유 사실만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이 소득세 납부 5년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소득세 납부 5년의 경우에는요, 연속적으로 5년이 되실 필요는 없고요.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토탈로 합산을 해서 5년 동안의 납부 이력만 있으시면 돼요. 이 5년의 소득세 납부 이력 역시 개월수로 풀로 5년을 채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1년에 12개월 이하로 근무를 하셨어도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5년이실 필요도 없고요. 연속적인 5년이 아닌 비연속적으로 납부를 하셔도 5년의 납부 이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액을 보실 때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인이잖아요. 이 2인이실 경우에는 3인 이하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월평균 소득 산정 시에는요,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이 성년자의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이 똑순이가 준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이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헷갈린다 하시면 다시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청약 준비하실 때 꼭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똑순이가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 똑순이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